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가 HBM4 관련된 기사를 보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문장을 그대로 좀 읽어봐 드릴게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HBM4의 경우 처음으로 베이스 다이에 로직 파운드리를 활용해서 성능과 전력 특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뭔 말입니까? 이 HBM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디램을 아파트처럼 쌓는다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제일 밑에 1층 우리 뭐 주상복합 아파트 가면 1층 보통 로비로 상가 로비. 로비로 쓰잖아요. 네. 상가도 있지만 이제 로비로 보통 쓰는데 그게 이제 베이스 다이라고 할게요. 네. 베이스 다이가 로직 칩입니다. 음.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이제 디램을 쌓는 거거든요. 디램을 이제 코어 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8층, 뭐 12층 이런 식으로 쌓는 건데요. HBM3E까지는 그 어떤 그 베이스 다이 자체가 별로 복잡할 게 없어요. 네, 별로 복잡할 게 없고 그리고 생산도 기존 메모리 회사가 합니다. 로직 칩이지만. 네. 예. 근데 이제 HBM4부터는 그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여러 기능들을 수행해야 돼요. 아하. 왜 대표적으로 이제 메모리 컨트롤 기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캐시 메모리도 들어가야 되고요. 심지어는 여기에 프로세서 기능까지 들어갑니다. 프로세서 기능이 들어가면 이게 프로세스 인 메모리, PIM이 되는 거거든요. PIM. 네, PIM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베이스 다이를 기존 메모리 업체가 공정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5나노, 뭐 심한 4나노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메모리 회사가 5나노, 4나노 공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파운드리한테 맡겨야 돼요. 아하. 삼성은 삼성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그 베이스 다이를 하고 이제 코어 다이는 메모리에서 하면 되는데 하이닉스는 베이스 다이가 TSMC에다가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를 설계를 상당 부분 SK 하이닉스가 해야지 부가가치가 높겠죠. 그렇죠. 네. 자기네들은 베이스 다이를 그냥 다 알아서 해줘라고 하면 부가가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에다 마진 떼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쓰는 고객들, 뭐 엔비디아나 예를 들면 브로드컴 같은 ASIC 업체들이나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업체들은 자기네들 시스템에 맞게 베이스 다이를 굉장히 제각각으로 해달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맞춤형으로 커스텀 HBM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어떤 회사는 우리 프로세서 기능 넣어줘. 어떤 회사는 우리 프로세서 기능 필요 없고 대신에 캐시 메모리 기능을 많이 넣어줘. 어떤 회사는 여기 네트워크 메모리를 좀 많이 넣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각각 요구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맞춰주려면 기본적으로 IP에 대한 핸들링이 돼야 돼요. 지적 재산에 대한. 설계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런 설계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라이선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나 뭐 인텔 출신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던 인력도 많이 뽑았어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맞춤형 메모리를 이제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따지면은 1층 로비, 1층 상가까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그 미세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파운드리에 맡기되 네네. 근데 그 1층 상가나 로비 설계는 우리가 해서 맡길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쌓을게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그 파운드리는 누가 맡게 됩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TSMC가 그냥 TSMC. 그래서 이제 TSMC하고 협력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HBM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 메모리 사업부 입장에서도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가 별로 못 믿어온 거죠. 서로. 네. 그러니까 TSMC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TSMC한테 우리 HBM용 베이스 다이 좀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뭐 논의를 했어요. 몇 달 동안. 근데 최근에 TSMC가 우리 못 해주겠어. 왜 갖고 노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삼성의 TSMC의 어떤 TSMC의 노하우들이나 공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경쟁사인데. 네, 맞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법인도 하나이고 삼성은. 그렇죠. 우리의 그 파운드리 공정을 삼성이 저 메모리 하는 애들이 와서 부탁을 하지만 결국은 파운드리 하는 애들이랑 맞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애들. 그렇죠. 예전에 애플이 AP 어떤 파운드리를 그렇죠. 결국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총체적이구만요, 이거. 네, 그렇죠. 아니 그 뭐 파운드리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일단은 하이닉스는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는 안 쓸 거고 또 그것도 검증도 서로가 안 되어 있고 로직 파운드리 위해서 TSMC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서로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삼각 편대.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편 같은 편, 같은 그렇죠. 팀, 원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엔비디아하고 TSMC, SK하이닉스가 삼각 동맹이잖아요. 예. 근데 브로드컴이 사실 엔비디아에 이어서 지금 AI 반도체 그쵸. 업체에서 2등으로 떠오르잖아요. 예. 예, 브로드컴도 결국 TSMC, SK하이닉스 삼각 동맹입니다. 브로드컴까지. 네, 그러니까 이 정점의 꼭지점 맨 위에 네네, 이쪽은 엔비- 엔비디아를 정점으로 한 네네. 삼각편대, 네네, 이쪽은 브로드컴을 정점으로 한 삼각편대. 맞습니다.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될까요? 또 따로. 마벨 테크놀로지, TSMC, SK하이닉스 삼각편대. 야, 그럼 TSMC랑 하이닉스는 거의 뭐, 네. 뭐 패키징 쪽이랑 그렇죠. 그다음에 HBM 쪽이랑 거의 네. 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야만 하는. 그렇죠. 전쟁 AI 군비 경쟁인데 누가 이기든 그냥 전쟁 아무나 무기를 이겨라. 파는. 그러니까 엔진은 각각 다르지만 날개는 양쪽 날개 다 이렇게 써야 되는. 맞습니다. 요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멀티플 측면에서나 더 네. 높게 또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음, 더 이제 멀티플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원래 SK하이닉스가 작년에 HBM 캐파를 3.5배를 증설했어요. 예.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월 10만 장 정도 캐파. 월 10만 장. 웨이퍼 10만 장. 네, 웨이퍼 10만 장 규모의 캐파가 HBM 그 캐파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목표가 원래는 40% 캐파 증설이 목표였어요. 예. 그러면 월 14만 장이 목표였죠. 예. 근데 브로드컴이 갑자기 HBM이 너무 많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한테 왔는데 추가로 투자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했는데 SK하이닉스가 우리도 요만큼 할게.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근데 세 번을 더 찾아온 거죠. 브로드컴이. 네. 그래서 결국 그래 3만 장 더 추가 투자할게. 그래서 월 17만 장.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30%를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그러면 70%를 네. 확장을 하는 거예요. 캐파 증설하기로 했죠. 근데 그 30%를 추가로 증설하기로 하면서 예. 브로드컴한테 어떤 조건을 제시받았을까요? 뭐 가격 더 준다 했겠죠. 그렇죠. 어. 그러면 마진은 마진이. 훨씬 더 좋게 했겠죠. 안 그래도 비싼 HBM에. 맞습니다. 근데 또 마벨 테크놀로지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자체 설계 칩을 담당하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그거는 TSMC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 네. 그래서 마벨 테크놀로지도 이제 HBM을 막 여러 군데 검토하다가 결국 SK하이닉스한테 왔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HBM3 16단을 적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더 증설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증설을 더 해야죠. 그러면 위로 네. 쌓는 그만큼의 칩이 더 그렇죠.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 증설을 더 하면 마벨한테는 계약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네 3등이야? 좀 더 받아야겠어?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EPS 증가 가이던스가 높아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거죠.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진을 50% 정도 남기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HBM 팔아서 거의 마진을 50%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브로드컴한테는 몇 프로 남길까요?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55%, 60%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벨 테크놀로지는 뭐 얼마나 더 받아야 될까요? 네. 그리고 나중에 또 더 찾아오는 ASIC 업체들은 네. 걔들한테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게 이제 그게 숫자로 어떻게 공개가 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추정? 왜냐하면 추정? 그렇죠. 이게 합리적인 추정이죠. 그러면 삼고 처리를 안 했으면 굳이 캐파를 추가로 증설을 안 했을 텐데 이건 이제 저의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조건은 양사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더 높게 받거나 아니면 기간을 더 연장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하고 같은 경우는 연단인 계약이에요. 그래서 연간으로 계약하면 정한 가격에 정한 물량대로 가져가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그 네, 배추 밭대로 네. 이렇게 계약하듯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로드컴이나 이제 마벨 같은 후발 업체들한테는 가격을 좀 더 받고 뭐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 배추밭으로 따지면 거의 산 하나씩 그냥 통째로 미리 다 네. 선도 계약해버리는. 그렇죠. 근데 후발주자들은 돈을 더 줘야 산 그렇죠. 하나 통째로 배추밭 계약을 할 수 있고, 그게 브로드컴, 마벨까지도 거의 뭐 A직 반도체계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갑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에이직 쪽에 HBM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갑이 된 것도 참 재밌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AI라는 거는 사실 데이터 학습이라는 거는 그
프리트레인드라고 하는 사전 학습 모델, 우리 네. GPT라고 하잖아요. 예.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가 GPT인데 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추론용 칩이라는 게 결국 ASIC이잖아요. 음. 그래서 추론용 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성비나 전성비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굳이 뭐 HBM을 써야 되나 이런 거였죠. 예. 불과 그게 한 6개월, 8개월 전 트렌드만 해도 그랬었어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추론용 ASIC에다가 HBM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진 거죠. 그럼 갑자기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 오픈 AI가 O1이라는 모델을 내놨어요. 예. 예. O1 그리고 O3까지 내놨죠. 알파벳 5 숫자 네. 1. 네. 이거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아니에요. 추론으로 답변을 하면서 배워요. 얘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또 새로운 스케일링, 새로운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ASIC이라는 게 추론 쪽에서 많이 쓰는 거긴 한데 네. 기존에 생각한 추론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나온 ASIC, 추론용 ASIC 칩은 굉장히 LPDDR 같은 라이트한 메모리를 많이 썼어요.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기본 HBM을 씁니다. 근데 대표님 나오셨을 때였나? 그 짐 켈러 이야기하면서 네. 거기는 이제 뭐 HBM 안 쓰고도 네. 그 추론 칩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 그때하고 트렌드가 달라진 거예요. 결국은 HBM이다 이렇게. 그렇죠. 모든 추론에 HBM 필요한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추론을 고도화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에서는 HBM 필요해지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아마존의 이제 트레니움 2 같은 칩. 여기는 이제 기본 HBM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브로드컴이 개발 중인 칩들은 기본 HBM 탑재입니다. 그게 이제 한켠에서는 네. 학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이제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보다는 다른 이제 추론 특화된 그런 칩들의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 붙는 건 HBM은 거의 동일할 것이다. 수요는 꾸준하다.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가는 그렇죠. 이제 기존 ASIC은 HBM 필요 없다라고 전제를 했었던 거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추론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화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뚜껑을 열어도 네. 보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AI 개발 트렌드가 확 바뀐 거예요. 야,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ASIC 반도체 그러니까 어떤 주문형 설계, 주문형 반도체 이쪽에서 계속 갑일 수밖에 돼버리는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하이닉스도 원래 그런 거는 수요를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요가 훅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증설. 무리해서 증설해야 되는데 무리해서 증설하려면 돈을 더 받아야겠죠.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그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 했던 내용 보니까 그 2024년 HBM 매출이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그리고 4분기만 놓고 보면은 HBM 매출이 전체 D램 매출의 40%를 넘어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그 비중이 더 커질까요? 네. 한 얼마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50%는 당연히 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50% 이상을 그 HBM이 차지하고 그러면은 이익 중에서는 뭐 70%, 80%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익률이 훨씬 좋으니까. 네. 야, 그러면은 거의 삼성전자랑 2025년 영업이익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는 한 개 분기 네. 이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연간으로도 이기고 격차도 더 벌어지고. 그 지금은 뭐 삼성전자 DS 부문 이익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전사 이익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간으로. 네. 삼성전자는 뭐 한때 2024년 뭐 55조 하다가 뭐 네. 40몇 조 하다 30몇 조 이렇게 눈 높이는 내려오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그렇죠. 올라가고 있고 맞습니다. 연간으로. 근데 시가총액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2배 높고 네. 현재. 그러니까 역전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EPS에 대한 추가 전망, 그러니까 추가로 모멘텀들이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고객들이 늘어나고. HBM이 더 필요해질 거고 제일 좋은 HBM을 쓰려 할 거 아니에요. AI 가속기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하이닉스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거의 뭐 한 1년 반치의 HBM은 이미 다 계약돼 있다. 네. 이건 다 이미 팔린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증설하는 거는 마벨이나 네. 브로드컴은 이 배추 언제 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추가로 없는데 다 매진됐는데 그럼 이제부터 증설해야 되고 네, 그렇죠. 억지로 더 달라는 거잖아요.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야구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표 사는 마음으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HBM 4도 가격이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3E에서 4 되면은 지금처럼 기술 격차가 이렇게 난다 그러면
뭐 하이닉스가 부르는 게 네,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저는 TSMC 실적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TSMC의 매출 총이익률이 보통 50% 중반 정도 나오잖아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그때 엔비디아한테 계속 가격 전가를 하면서 그때 젠슨왕 막 그때 망신 당해가지고 대박 망신? 나가지고 그때 TSMC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나서 어. 나중에 우리가 잘못한 건데 TSMC 도움으로 해결했다 그랬잖아요. 예. 전용 라인 해달라 그랬다가 오히려 된통 저기 망신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어쨌든 정말 이 사람은 철저한 사업가 같아요. 네, 자존심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가 중요하니까. 실이 그래. 네, 그거를 아마 하이닉스한테서 이제 올해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을. 그러면 그때 TSMC가 매출 총이익률 우리 장기적으로 75%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숫자를 잘못 들었나? 제조업체가 매출 총이익률을 75%로?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가격을 더 올리겠다는 거지? 이런 거였잖아요. 그걸 이제 하이닉스한테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SK 하이닉스 얼마 전에 그 성과급 직원 성과급 네. 그러니까 월급의 1,500% 네네. 나간다고 결정 나왔는데 1,500%도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라고 SK 경영진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마진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약간 그 2년 전쯤에 한창 그 D램 사이클 좋았을 때 코로나 직후에 SK 임직원 전체 의자 허머밀러로 바꿔줘서 그게 대서특필 됐었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게 어떤 뭐 그 꼭지의 징후라든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혹시? 왜 그 네. 전통적으로는 네네. 메모리 반도체 이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좋을 때 나쁠 때 좋을 때 나쁠 때 있는데 성과급이 이렇게 나갔을 때가 혹시나 이 사이클의 정점 아닐까? 이게 과거의 생각으로 봤을 땐 그런 염려가 네네.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만약에 연 단위 계약 그리고 1년 6개월 단위의 계약으로 지금 매출이 깔린다. 네. 매출 채권이 깔린다 그러면 그는 실제로 메모리 회사가 아니에요. 파운드리 회사죠. 그러니까 어떤 실적에 대한 추정이 훨씬 더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메모리 회사가 막 많이 벌 때는 마진을 50%씩 내고 했는데도 PR을 보통 뭐 8배, 9배밖에 못 받잖아요. 맞아. 자, 그 이유는 결국 그렇게 벌다가 갑자기 적자 난다라는 거잖아요. 아하, 근데 그렇죠. 파운드리 회사는 그런 게 없죠. 시스템 반도체 쪽은. 네. 왜냐하면 거의 어떤 계약한 가격대로 물량대로 사간단 말이에요. 근데 메모리는 커머디티이기 때문에 재고가 많으면 안 사가요. 갑자기. 조금 사이클 영향 많이 받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HBM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이클을 겪어본 적도 없고 지금 대기 수요라든지 AI 시대에 봤을 때 꾸준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클을 타던 기존의 D램 업체에 주던 멀티플과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해서 네. 왜 TSMC는 뭐 PR 20몇 배 받고 삼성전 10배밖에 못 받아 라고 이거는 과거에 그냥 D램만 놓고 봤을 때 그 얘기고 그렇죠. HBM 시대로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기업은 이제 TSMC 같은 멀티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온전히 뭐 TSMC 수준은 아니겠지만 기존 메모리 회사 뭐 SK 삼성전자나 마이크론하고 다른 멀티플을 받겠죠. 그래서 그 EPS가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멀티플도 더 올라가니 삼성전자를 능가할 수 있고 네. 하이닉스는 TSMC 같이 멀티플을 밟고 있을 때 삼성전자 여전히 그냥 D램 업체 PER 8배. 그렇죠. 이야, 그러네요. 한쪽에서는 축포가, 한쪽에서는 회한의 눈물이. 그렇죠. 그게 그런데 비단 메모리 반도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뭐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AI하고 논 AI 쪽은 그렇게 엇갈리고 있고 그래서 다 지금 시장이 제일 현명하죠. 네, 시장이 그런 것들을 멀티플로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시장은 이제 냉정하죠. 네, 또 맞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 기술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네, 그 MR 머프 방식과 네. 그 TC 본딩 방식, 네, 뭐 TC 이거 NCF. 네, TC NCF 방식. 네. 이거 가지고도 이제 삼성전자가 후공정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후공정 그 접합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냐. 이 아마 질문도 이영수 대표님한테 여러 차례 아마 네, 네,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R 머프 방식으로 HBM4 16단까지 간다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이쯤 되면 뭐 본딩 방식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바뀔 거다 막 그랬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그냥 기존에 하던 MR 머프 방식으로 간다. 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이브리드 본딩은 HBM4E부터 아마 적용될 것 같아요. 일부 레이어에. 그럼 또 뭐가 달라지는 거? 4랑 4E랑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층을 높게 쌓는데 높이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한 층의 높이가 낮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그 층과 층을 붙이는 그 중간에 볼 같은 거. 그렇죠. 마이크로 펌프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범프 리스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SK 하이닉스는 MR 머프를 더 개선해서 HBM4까지 필요 없게 한 거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건 결국 코스트가 엄청 올라가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그걸 더 지연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20단까지도 하이브리드 본딩 없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MR 머프 방식이 더 고도화되고 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죠. 네. SK 하이닉스는 MR 머프라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이제 TC NCF라는 방식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발열 효율이 30%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엔비디아 블랙웰이 계속해서 발열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메모리에서 발열이 30% 덜 나는 제품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발열 때문에 네. 골치 아파 죽겠는데. 맞습니다.